안녕하세요. 이가피 교수의 신간 읽기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의 제목은 입속 세균에 대한 17가지 질문, 김혜성 지음, 신지원 그림, 파라사이언스에서 22년 5월 30일 출간하였습니다. 서울대 치과대학을 졸업한 저자는 미생물 공부가 재미있어 계속 연구하는 치의학 박사이자 치과 의사입니다. 이 책은 매우 실용적인 목적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우리 누구나 입에서 나쁜 냄새가 나지 않았으면 하고 원하지요. 요즘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죠.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 마이크로브와 게놈, 지놈이 합쳐진 말입니다. 유전자를 통해 미생물의 정체를 밝힌다는 개념입니다. 구강 미생물 가운데 세균은 현재 774종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참 많지요. 하지만 이 가운데 대부분은 상주 세균입니다. 우리 몸에 사는 미생물이 대부분이 상주 미생물입니다. 그냥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미생물을 유익균이나 유해균으로 구분하는 것은 과도하게 인간의 관점을 투영한 것이지요. 물론 774종 모두가 한 개인의 입속에서 모두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입속에는 평균 200종 정도로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입속에 가장 많이 서식하는 연쇄상구균은 플라크에 비해 입천장에 좀 더 많이 분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충치를 일으킨다고 알려진 무탄스 역시 연쇄상구균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 입속에는 연쇄상구균 외에 잇몸병을 일으키는 3가지 종류, 진지발리스, 덴티콜라, 포르시시아가 있습니다. 이들 3종은 구강에서 치주염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암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진지발리스는 최근에 알츠하이머의 원인으로까지 밝혀지고 있습니다. 구강세균 가운데 대장암의 확실한 원인균으로 지목되고 있는 푸소박테리아라는 세균도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구강세균을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양치질, 두 번째, 치약, 세 번째, 치간관리, 네 번째, 구강유산균, 다섯 번째, 스케일링을 비롯한 치과 정기검진. 저자는 결론을 잘 먹고 잘 사는 건강의 길, 그 시작은 입속세균 관리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제1장 입속세균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는 세균들이 우리 입안에서 무슨 일을 하나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전문 용어로는 바이오필름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바이오필름은 세균들이 건물을 짓고 도시를 세우는 것입니다. 끈적끈적한 막이 형성되고 항생제에 저항하고 그리고 양치질로 끝나지 않는 싸움입니다. 바이오필름이 점점 두꺼워지면 딱딱한 플라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잇몸 누수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치아와 잇몸 사이에 있던 세균들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특히 유해균들이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겠죠. 그러나 유해균과 유익균을 구별하는 것은 그때그때 다를 수 있고 그리고 개인의 면역성과 전체적 위생 활동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생제 내성이 있는 황색 포도상구균이 혈관에 침투하면 폐혈증의 위험도 가져온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제2장에서 저에게 가장 새로운 정보는 산화질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산화질소 NO는 첫 번째 역할이 혈압 조절 능력입니다.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조절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고 면역을 높이고 항염, 항암, 심지어 수명 연장, 장수물질, 항노화 물질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산화질소 재료들은 침샘에서 필터링되어 입안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타액 속의 산화질소 재료들의 농도는 혈액에 비해 20배 이상 높습니다. 이처럼 침 속에 농축된 산화질소 재료들은 외부에서 음식으로 들어오는 또 다른 재료들과 합쳐지고 입안에 상주하는 세균들에 의해 화학적으로 바뀐 이후에 소화관을 통해 다시 혈관으로 흡수됩니다. 우리 몸의 산화질소의 약 25%가 우리 입속에 재활용 과정을 통해서 공급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재활용이 더 많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시금치 같은 채소류에 산화질소의 재료들이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 꼭꼭 오래 씹어야 합니다. 최소한 30번씩 씹고 30분 동안 밥 먹기를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입안의 상주 미생물을 잘 보존해야 합니다. 그러나 강한 항균력을 자랑하는 헥사메딘 같은 것이 들어있는 가글액들은 우리 입안의 정상적인 환경을 비틀어버리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입속에서는 침이 보약이기 때문에 음식을 오래 씹을수록 침이 많이 나오고 산화질소 재료들이 더 많아지겠지요. 특히 요즘 우리 몸의 만성염증이 우리의 건강을 갉아먹는다는 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성염증의 대표격이 치주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재 심혈관에 염증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세균들은 헬리코박터, 클라미디어, 그리고 진지발리스입니다. 특히 우리 입속에 많이 있는 진지발리스는 심혈관 염증을 일으키는 문제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치매나 인지기능 장애를 뇌의 만성염증으로 해석하는 것은 최근에 나온 설명 방식입니다. 지금까지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축적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아밀로이드가 항균 물질로 밝혀지면서 이것은 치매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것이지요. 여하튼 치매를 만성염증으로 해석하고 이를 치료해 보려는 시도는 아밀로이드 가설의 대안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췌장암과 미생물의 관계도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췌장암 환자와 건강한 사람의 타액 미생물을 비교하니까 차이가 났습니다. 입속에 진지발리스와 AA가 있는 사람들이 췌장암 걸릴 확률이 2배 정도 높았습니다. 또한 입속에 엘롱가타 그리고 미티스라는 미생물이 췌장암 진단의 표지자로 쓰일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연구는 구강에 있는 미생물이 혈류를 통해 췌장에 도착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강 미생물 중에서 특히 진지발리스의 독특한 능력은 인간의 면역 세포를 피해서 다닌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진지발리스는 AA나 다른 세균들과 협업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더욱 구강 위생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3장 입속 세균 어떻게 관리할까? 입속 세균은 치아와 잇몸 사이에 치주 포켓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 칫솔질을 통해서 진지발리스를 겨냥해서 이와 잇몸 사이를 잘 닦아내는 바스법이나 이와 이 사이를 칫솔모를 넣어서 닦는 와타나베 방법들이 추천됩니다. 그리고 치약은 계면 활성제 성분 SLS가 없는 순한 것을 사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치관 관리를 위해서도 치관 칫솔, 물로 하는 구강 세정기를 추천하고요. 또한 프로바이오틱스도 구강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김치와 된장에 들어있는 유산균들도 구강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침의 중요성과 구강 위생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확실한 이유도 알았고요. 그래서 저도 새벽에 일어나면 이부터 닫고 그리고 음식을 좀 더 오래 씹고 이 책을 읽으면서 몇 군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거기에도 소중한 정보들이 많았습니다. 침 분비를 많이 하는 방법으로 껌이라도 씹고 그리고 껌을 잇몸에 붙여 놓으면 우리의 뇌가 음식이 들어있는 줄 알고 침을 분비시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구강위생에 가장 나쁜 것은 흡연입니다. 구강위생과 건강을 생각한다면 금연은 필수입니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항생제 사용을 낮출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 미생물의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서 구강과 그 주위에 감염된 치아, 편도, 의치, 상악동 등에 존재하는 세균들이 멀리 떨어진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신장질환, 심혈관 질환, 심지어 우울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병소로 작용한다는 병소 감염 이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구강위생 관리의 목적은 미생물 부담을 줄이는 것이고 그것은 제때제때 바이오필름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순환 치약, 그리고 치실, 치간 칫솔, 물 세정기의 사용을 권유합니다.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고 스케일링 후에 치아와 잇몸 사이에 불소를 도포하는 등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우 실용적인 정보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